안녕하세요. 어, 우리가 인도가 넷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인도네시아야말로 나라 이름이 인도고요. 네시아는 섬을 말하니까 우리 인도네시아는 어, 인도에 있는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정학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련과 미국이 굉장히 갈등할 때, 인도네시아는 공산주의자로 이 아세안을 창립을 했거든요. 이 인도네시아의 어, 초대 대통령은 수카르노 대통령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하시면 수카르노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가이자 국부이기도 한데요. 수카르노 하타 공항에 도착하십니다. 이 인도네시아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아마 1980년대 중반쯤에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 4,500불 정도인데요. 인구는 2억 9천만 정도가 되니까, 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또 특히 인구 증가율로 보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로 보면 다섯 번째 나라가 파키스탄이고, 첫 번째 나라가 인도고, 두 번째 나라가 중국이고, 세 번째 나라가 미국이고, 네 번째 나라지만 어, 인구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어, 매년 한 600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우리 1980년대 중반에 우리가 막 나라가 이렇게 일어날 때, 어,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벌써 한 10% 이상 됐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훨씬 높았지만 지금 인도네시아는 한 5%, 6%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5%, 6%지, 자카르타를 주변으로 해서 있는 한 3천만 명 정도가 있는 자카르타 근처, 그 중에서도 현대 자동차가 있는 부카치라든지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한 2천 개, 3천 개 공장이 있는 찌까랑이라든지 이게 어, 자카르타하고 반둥 사이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고속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카르타에서 반둥 사이에 있는 어, 여기 산업단지들, 부카시 산업단지, 지카랑에 있는 지카랑 산업단지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 카라왕이라고 하는 산업단지에서 배터리 셀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라왕은 직가랑보다도 저 반동 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는 산업단지고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는 한 120km 정도가 되는데, 자카르타 그 옆에 있는 부카시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분당쯤 되는 곳인데요. 그 지역 소득을 한 2만 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 300만 명, 4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찌까랑이 지금 산업단지 안에 한 2천 개 공장이 있고, 사실 여기는 뭐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어, 골프장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성남 분당을 합쳐놓은 곳인데 규모는 한 6배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자가백화 그룹이라고 하는 자가백화 그룹의 본디가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저는 프레지던트 대학의 저 인터내셔널 챈슬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인도네시아에는 대학이 한 4천 개, 5천 개 정도가 있는데 4천 개, 5천 개 대학 중에서 영어로 모든 것을 강의하는 유일한 학교이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설립된 지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의과대학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서 원래 의과대학 설립 허가를 받아서 의과대학 학생들을 이제 올해부터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카르노 또는 수하르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시지만 사실 조코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제 사회복지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던 나라를 인프라가 있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가 인도네시아를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는 어,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주 작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 우리가 한 5만 개 기업이 투자를 했고 베트남이 1만 개 이상 투자를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한 2,300개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저는 2,300개 있는 우리 한국 기업을 한 1만 개 정도로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국 경제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은 한 100억 불 정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150억 불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니까 어, 기회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 50억 불 정도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인도네시아에는 서비스는 중국 화교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제조업은 일본이 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이 한 95% 정도가 되니까 일본보다도 더 높은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것이 이제 어, 위기 또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95%나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계속 가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어, 전기자동차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금융기관이 다 진출했고 또 이제 어, 지평 저 법무법인도 가 있고 여기에 또 김현장 법무법인이 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드디어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신호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진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최악의 투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10년 만에 수천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메이킹 4.0을 통해서 제조업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 한국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진출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외국인 투자도 많이 개선됐고요.
우리 옴니버스 법으로 어, 노동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종합해서 지화자의 시대, 지금의 화두는 자카르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화자의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